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어촌어항공단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촌어항공단은 전국의 어항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수행하고 어항 인프라를 확보하고 정비를 통해서 어업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지방에 있겠구나 아니면 시골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라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인기가 있는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 능력, 자기소개서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소서 또한 잘 쓰셔야 됩니다. 자소서 항목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특징은 경험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소서 항목 분석이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라인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서는 성별 기재 금지고요. 성별 유추 단어 금지, 군대 얘기, 그러니까 병으로 복무한 군대 얘기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가족관계 기재를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교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금지하고 있지 않는데 지역이 들어가거나 지역에 특색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에서 4번 항목을 보시면은요, 전부 다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겪었던 갈등 상황과 이를 극복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떤 팀이었는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갈등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자료 수집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정 역할에 대한 부담이 특정 구성원에 집중되거나 원하는 역할을 맡지 못했을 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의사소통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중요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거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과나 기여도 평가로 인한 갈등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나 의견은 조율을 위한 소통 노력, 이런 것들이 협력에 필요한 역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한번 보면은,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할 분담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심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일정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고요. 갈등이 있다면 팀 미팅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내용들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의사소통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내용들로 적으셔도 되는 거죠. 성과나 기여도 평가로 인한 갈등 같은 경우는 업무 투입 시간과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프로젝트 혹은 업무 등의 과정에서, 자, 이 부분이죠. 가장 당황스러웠던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자원의 부재 또는 자원에 대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3번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겹칩니다. 4번이 1번과 겹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당황스러웠던 문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한 7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발표 자료의 갑작스러운 손실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도중 팀원이 이탈하는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외부 환경으로 인한 일정 차질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기술적 문제로 인한 진행 중단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팀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라거나 현장 실습이나 조사 중 긴급 상황,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그런 과정을 강조해 주면 되는 거죠. 신속하게 팀원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했거나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이 앞에서 얘기한 7가지도 정리해보면 발표 자료를 갑작스럽게 손실했을 경우에 빠르게 팀원과 역할을 분담해서 자료를 다시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도중에 팀원이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팀 내의 남은 인원이 어떻게 업무를 재배분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인한 일정 차질 같은 경우에서는 상황에 맞게 일정 변경을 주도하거나 대체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원래 일정에 내가 최대한 맞췄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일정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뒤로 미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한 진행 중단이라든지 팀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 같은 경우는 중재자로서 의견을 조율했다라거나 예산 부족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선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본인의 강약점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즉, 한정된 자원,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상황을 설정하고, 그리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자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면요, 한 6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자원 집중이라든지 체계별 일정 관리 및 단계별 목표 설정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젝트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요 과제와 부차적인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팀원들과 협력해서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완료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강점 중에서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강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성과들을 점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적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구와 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의 강점이
내가 도구라든지 인터넷 도구라든지 디지털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협업 도구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 보완을 위한 외부 자료 활용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해결 방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간소화 전략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회계 능력이라든지 예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적 자원 효율화를 위해서 멀티태스킹,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단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원칙을 제시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원칙,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 원칙으로 갈등을 해소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은 존중과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는 단체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고요. 책임감 같은 경우는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태도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단체 생활에서는 개인의 책임감이 전체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것들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통과 대화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공정성과 공평성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협력과 팀워크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신뢰와 정직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신뢰와 정직은 공정성과 공평성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촌어항공단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